그 다음에 이제 103조와 관련해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과 아닌 것 구별하는 게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게 한 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거 1번 통정허위 표시라고 채권자의 강제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역시 채권자의 강제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허위로 뭐뭐 하는 경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 성립 과정. 여기서 법률행위는 증여를 말하는데요. 강박이 사용됐다라는 건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뺏긴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박을 국가가 해요. 국가가 강박을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뺏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번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번은 108조에서 무효로 만들어 놨고요. 2번은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서 1번, 2번 둘 다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은행에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하여 보관하는 거, 보관. 은행에 맡기는 거,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닙니다. 4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거액을 주고 주직을 산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세금 따위를 회피할 목적의 행위들,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닙니다. 자,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부인에게 용서를 빌면서 아파트를 넘깁니다. 넘기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는 팔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닙니다. 자, 일단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닌 거 자꾸 반복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더 있어요. 일단 6개 봤습니다. 바뀌어라. 다음 페이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가 어디로 사라졌는데? 네, 여기 있죠.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아까 6개 봤고요. 자, 7번째. 회사가 근로자를 해외 파견하면서 경비를 부담하되 귀국해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회사가 부담한 경비 반환을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 이것도 반사회 질서가 아니고요. 변호사가 민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이것도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조심할 것은요. 형사사건 성공, 민사가 아니고 형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입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하면 돈 받기로 하는 거. 그건 반사회 질서입니다. 무허가 건물 임대차 계약 당연히 반사회 질서가 아니고 유효고요.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어요. 알지 못하고. 나중에야 팔아먹은 놈이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왜? 계약 당시 몰랐으니까. 10번 도박자금을 빌리는 것, 도박자금을 갚는 것 다 반사회 질서인데 도박자금을 빌린 채무자가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다이렉트로 돈을 갚거나 다이렉트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도박 채권자에게.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한 대금을 도박 채무 변제 충당으로 확정을 했을 때 매각 대금을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하는 건 반사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
도박 채권자에게 매각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및 도박 채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는 거.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자가 그걸 끝내면서 생활비를 주는 거. 이런 것도 반사회 질서가 아니고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언하면 대가를 지급하겠습니다. 자, 이때의 대가가 사회통념. 사회통념은 상식을 말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면 반사회 질서로 무효해요. 그런데 초과하지 않는다면 반사회 질서가 아니게 됩니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자, 요 정도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는 걸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중매매가 이제 따로 나오기도 하죠.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아닌 것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닌 것 체크해 드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중매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와요. 자, 이중매매는 갑이 자신 소유 X 토지를 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등기를 안 넘겨주고 다시 병과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자, 갑을병이 있을 때 갑이 일과 제1매매를 해요. 그 상태에서 등기를 안 넘겨주고 또 병하고 제2매매를 해요. 자,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걸 이중매매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원칙. 각 매수인의 권리는 평등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을병의 권리는 평등해요. 그래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등기를 이전받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만약에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을은 어떻게 하는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각 매매계약은 원래 유효를 전제로 하고요.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번호를 잘못 매겼나 봅니다. 제가 PPT를 요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맨날 분필가루 먹으면서 판사하느니 이 PPT 만드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번호를 잘못 매겼네요. 자,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을병의 권리는 평등하며 따라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사람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끝이 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대법원이 할 때. 요건이 뭐냐?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을 해야 되죠. 여기서 적극가담이란 게 뭐예요?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팔렸다는 사실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팔으라고 요청, 매도를 요청해서 계약 체결까지 가야 적극가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으면 제2매매는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데 자, 이때 제2매매가 무효가 되면 병에게 이전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병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서 또 하나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병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 갑이나 을이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을이 갑을 대신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가 나왔을 때 적어도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특히요, 세 번째 거 하고요, 또 네 번째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해볼 겁니다. 불공정한 행위 지문이 있어야 돼요. 잘 나오는 게 9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 요것만 보고, 불공정한 행위, 급과 반대법 현저한 불균형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궁박은 정신적, 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구비하면 족하다. 대리인이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궁본, 경무대. 폭리자에게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궁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나 경매, 불공정한 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부재소 합의에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은 안 된다. 그러나 전화는 인정된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행위에서 출제가 되는 지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나오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거고요. 오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행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률의 해석, 그다음 비정상적 사표 이런 순서로 민법총 직진도에 맞춰서 해설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말고 정리하는 걸 화면에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딱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오다 가다 자꾸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짬짬이 그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해지고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라도 꼭 좀 확인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법률에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출 풀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공정한 행위까지 했죠. 이제 법률행위 해석 남았습니다.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 유효요건에 관한 거고요. 그 법률행위 유효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요건 2개, 법률의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유효요건으로 2개가 나옵니다.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행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총 4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일반적 유효요건이든 특별 유효요건이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제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민법 총칙입니다. 자, 그 중에서 법률행위 일반적 유효요건 중에서 목적 요건 4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4가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 요건을 가기 전에 법률행위 해석이란 게 하나 나옵니다.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중에서 오표시 무효 원칙,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의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할 것이냐, 표시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표시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표의자, 의사 표시하는 사람의 의사의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그게 자연적 해석이고요. 자연적 해석 중에 하나가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겁니다. 요거 오표시 무해 원칙. 자연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 자연적 해석 방법은 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를 하면 계약서에 표시를 잘못한 경우, 이 표시를 잘못한 경우를 오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이렇게 표시를 잘못한 경우에도 그 표시를 무시한 채 의사가 일치한 대로 법률행위, 즉 계약이 성립하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원칙, 이걸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있죠. 각과 을이 A 토지에 대하여 매매할 의사가 일치했어요. 현장까지 답사를 했고, 그런데 이 A 토지가 100번지예요. 그런데 각과 을은 그 A 토지를 100-1번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100-1번지라고 표시했는데 그 100-1번지는 A 토지가 아니라 B 토지였던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자,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 토지에 대하여 매매 의사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A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A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여전히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번째, 자연적 해석은 차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이 A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그 A 토지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피해자가 모르고 있는 게 착오예요. 의사표시를 모두 고려합니다. 그런데 오표시 무효 원칙은 의사만 고려하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토지는 매매를 한 적이 없죠. 따라서 B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B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자격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B토지는 여전히 갑소유고요. 갑은 을에게 B토지 소유권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을이 B토지를 또 병에게 팔아먹은 경우예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을 등기가, 을의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설령 그거를 유효라고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고요. 범죄령 해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물론 규범적 해석이 뭔지 자연적 해석이 뭔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간단해요. 그런데 요 사례 형태로 요게 나왔을 때 요거를 좀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